혹시 오늘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끝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덴마크에서는 조금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많은 노인들이 혼자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둘 집을 나와 같은 장소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긴 식탁이 놓여 있고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대부분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조차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매일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덴마크 노인들이 행복한 이유를 복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은 복지 제도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합니다. 노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혼자 보내는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을 줄이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여러 지역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도 이웃과 자연스럽게 식사할 수 있도록 공동 식당과 공동 주방, 시니어 코하우징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조차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즐거움을 되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굿 키친이라는 매우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도시락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음식을 남기거나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음식 맛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너무 외로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혼자 먹으면 식욕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따뜻한 국이 있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면 식사는 어느 순간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덴마크는 바로 그 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덴마크 노인들이 왜 늘 함께 저녁을 먹는지, 그리고 그 식탁 하나가 어떻게 노년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지면 덴마크의 작은 마을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조용하던 골목에 한 사람, 두 사람 노인들이 천천히 집을 나섭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나오고 누군가는 직접 구운 빵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갑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이웃과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는 긴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갓 끓인 수프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호밀빵과 샐러드, 생선 요리가 차례대로 식탁 위에 놓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먼저 들리는 것은 웃음소리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오가고 손주 이야기가 이어지고 정원에서 피어난 꽃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보여주고 누군가는 어제 만든 케이크가 실패했다며 모두를 웃게 만듭니다. 식사는 그렇게 2-3시간 동안 천천히 이어집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식사를 서둘러 끝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보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에는 덴마크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온 휘게라는 삶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휘게란 편안함과 따뜻함, 아늑함을 뜻하는 덴마크어로 일상 속 소소한 여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가장 편안한 사람들과 아무 걱정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휘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겨울밤에도 촛불 하나를 켜고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간단한 식사를 하며 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게 가장 행복한 하루였어요 라며 미소를 짓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화려한 음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저녁은 누군가에게 하루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덴마크 사회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오래 살 수는 있어도 혼자 오래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혼자 집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니어 코하우징입니다. 각자의 집은 따로 있지만 넓은 공동 주방과 식당, 정원, 휴게 공간을 함께 사용합니다.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공동 식당으로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고 싶을 때 오고 쉬고 싶을 때는 혼자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식탁으로 향합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이 훨씬 즐겁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맛보다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어쩌면 덴마크 사람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이 덴마크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만든 가장 중요한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덴마크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 식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덴마크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노인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도 있었고 자녀들이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집은 따뜻했고 생활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음식도 배달받을 수 있었고 의료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점점 먹지 않는 노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었지만 식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점점 대충 때우는 일이 되었고 어떤 날은 빵 한 조각으로 저녁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영양은 조금씩 부족해졌고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식욕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으면 식욕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식사 지원 방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굿 키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노인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무엇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였습니다. 이전에는 정해진 메뉴를 일방적으로 배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굿 키친은 노인들이 직접 메뉴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익숙한 맛을 선택하며 식사의 즐거움을 되찾도록 도운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대신 누군가를 초대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웃을 초대해 식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부터 나타났습니다. 남기는 음식이 줄어들었고 식사량이 늘어났으며 스스로 요리를 해보려는 노인들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영양 상태만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내일 저녁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누굴 만날까?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가 생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먹는 음식보다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친구들과 함께 먹는 한 끼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분위기에 따라 전혀 다른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바로 그 단순한 사실을 정책에도 담아냈습니다.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약을 더 주거나 도시락을 더 많이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많은 복지는 물건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이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여러 나라가 덴마크의 노인 복지와 공동체 문화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으로 외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는 아주 평범한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의 질만큼 중요한 것이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식사를 자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단백질과 채소 섭취도 부족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이웃,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덴마크가 오래전부터 식탁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더 오래 앉아있게 됩니다. 천천히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도 조금씩 풀어집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까지 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공동식당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기 싫을 만큼 즐거웠어요. 내일도 또 오고 싶어요.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기다리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식탁 위에 음식만 올려놓지 않습니다. 계절에 맞는 꽃을 놓기도 하고 생일인 사람이 있으면 모두 함께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직접 장식을 만들고 여름에는 정원에서 함께 바비큐를 즐기기도 합니다. 작은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식사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는 덴마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직접 만든 잼을 가져오고 어떤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키운 허브를 가져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식탁을 정리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맡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도움만 받는 존재가 될 때보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 삶의 의미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은퇴를 하고 나면 하루가 갑자기 길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은 금방 지나가지만 오후와 저녁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특히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은 외로움이 가장 크게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간을 혼자 견디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누고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평범한 습관 하나가 수많은 노인의 하루를 바꾸었고 결국 노년의 삶까지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아주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덴마크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녁이 되면 누군가는 식탁을 닫고 누군가는 접시를 꺼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문을 열며 반갑게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함께 식사합시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고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넉넉한 연금과 좋은 집, 건강한 몸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덴마크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매일 혼자 저녁을 먹는다면 그 집은 점점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려하지 않은 식탁이라도 함께 웃으며 식사할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하루 중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덴마크는 노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일상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복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아주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노인들은 행복이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 있고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도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 한 잔을 더 마시고 손주 사진을 함께 보며 웃고 내일 산책 약속을 잡고 다음 주에 무엇을 함께 만들어 먹을지 이야기합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시간이 쌓여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은 북유럽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것, 부모님과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것, 혼자 지내는 이웃에게 따뜻한 안부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원했던 것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고 늦은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음식이 특별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혹은 이번 주 안에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형제자매도 좋고 가까운 이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언제 시간 되시면 같이 밥 한 끼 하시죠.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 노인들이 늘 함께 저녁을 먹는 이유는 특별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식탁은 오늘도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누군가에게 다시 웃을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큼은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저녁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